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야? 본 적이 없는데 동명이는. 민주당의 내란 이런 거, 운동에 이런 거. 대한민국이 저런 거.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해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가셨네요. 3주 전에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고민이 있었다. 그랬으면 탈당부터 했어야 돼요. 청문회고 뭐고 간에 임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둘 다 들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 이해훈 전 의원이 항상 비판,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게 엄청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싹 지웠어요. 정책이 바뀐 걸까요? 본인의 이제 생각이 바뀐 걸까요? 본인의 신정이 바뀐 걸까요? 본인의 정책에 대한 방향이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선거 네 번 떨어져서 그래요. 그게 답이야.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평소보다 좀 시간을 앞당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 1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월요일에 또 다른 남자 자룡 구자룡 변호사와 2부를 하고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유족이시죠? 이대진 고 이대진 서해 공무원 이래진 분의 형님이시죠? 이래진 유족분과 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순서로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이 10시 20분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그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만간 Q&A 영상을 따로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강냉이 분들이 평소 궁금하셨던 사안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요. 강펀치나 혹시 뭐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있으시면 저에 관한 것들 이든 간에 강펀치나 저에 관한 것들이나 뭐든 좋습니다.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 제작진이 취합해서 Q&A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찍을 때 꼭 참고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곧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실시간 댓글과 커뮤니티 양쪽에 다 남겨주시면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Q&A 영상을 만들 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원래 이게 엠바고 걸어놓잖아요. 네. 그래서 타사 MBN의 정치부장 윤석정 부장이 저랑 아주 친한 후배인데 연락이 왔어요. 형 미쳤나봐. 미쳤나봐. 형 돌았나봐. 뭐가 돌았어? 그러니까 양쪽 다 돌았어. 그렇구나. 뭔데? 그러니까 이해훈 전 의원이 장관이 된대. 네. 그래서 동명이인 아니야? 저 또한 동명이인 아니야? 설마.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데 동명이는. 그러니까 동명이인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어디로? 음. 기획예산처. 에?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많이 놀랐죠. 예, 즐거웠어요? 아니 뭐 빠이빠이 시키려고? 즐겁다기보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일단 이해훈 의원이 최근까지도 뭘 많이 하셨단 말이야 당에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중구 성동 을이잖아요 그분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다 보면 이렇게 뭐 MBN도 거기 있네. 그래. 그 현수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뭐 내란몰이 중단하라. 뭐 이해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내란몰이 중단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가나? 네. 그리고 저 동호대교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올 때는 이해훈 의원 사무실 왼쪽에 있다고. 다 보여요 그냥. 근데 야 그래서 제가 탈당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근데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민주당의 내란 이런 거, 운동에 이런 거. 대한민국이 저런 거.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해훈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가셨네요. 그러니까 저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야 이해운 의원이 어느 정도 탐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탐날 수는 있겠죠. 보수에서 경제적으로 좀 전문성이 있는 분 중에 누가 기획예산처 맡아주면은 효과가 있겠다. 저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제안을 받는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지. 이걸 어디에 빗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거죠. 뭐 송원석 원내대표 제가 어제 잠깐 딴 데서 뵀는데 그분도 기자분이랑 같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른 게 그냥 뭐 김중배 다이아몬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 얘기했어요. 김중배 다이아몬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50대 이상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87년생 김재섭 의원도 알더라고. 같은 자리에 있었어. 어쨌든 참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탁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발탁 네.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발탁 이유를 보면 뭐 통합과 뭐 중도 포섭 뭐 이렇게 하고 중도와 실용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규현 대통령 홍보소통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통합의 힘, 실용의 힘 뭐 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해운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다면 통합의 힘과 실용의 힘이 더 커질 것이다. 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만 간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거기까지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 쪽에 한 귀퉁이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를 무너뜨리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도혁 대표가 물론 비난은 많이 받지만 당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논리 중에 하나가 당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선도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강론은 별개로 하더라도 당연히 제1야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 핵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선을 지낸 분이 서울에 가장 가운데 있는 지역구를 맡고 있는 분이 거기에 동참하다 갑자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뭐 후보를 뽑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당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이렇게 당성에 충실한 사람인데 저를 넘어갔어. 이거 뭐야? 너의 당은 극과 극이 통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만약 임명을 강행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잃을 거는 국민의힘이 훨씬 많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할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보니까 어제 바로 서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당에서도 아주 격앙된 반응이 나왔죠. 서울시당 위원장은 배현진 의원인데 배현진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당 행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했고 주진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지명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 그리고 이전 의원을 향해서는 시켜준다고 하냐 보수 변절은 유죄다. 이해운 검증을 착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힘의 원외 당원 협의회 일동 성명서였고 아침에 또 뭐가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해운 지명자가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네, 출근을 했는데 아주 밝은 얼굴로 해맑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어요. 기쁘겠죠. 아주 본인 모든 사람이 장관이 되면 네. 기쁩니다. 아주 기쁜 일이죠. 판서가 되는 일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국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까지야 언론 기자들과 통화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살짝 하면서 기사에 나온 것밖에 없는데 직접 육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부처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3주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 장관이라던가 이게 인사청문회를 필요로 하는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검증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3주 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었다. 함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활동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에게 지역구 뭐 행사에 축사 부탁하고. 그게 오늘입니다. 예. 오늘.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 행사 어느 행사를 갔대요. 근데 극구 사진을 안 찍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찍히는 거는 뭐 이렇게 했다 얘기고 있고, 이거는 어지러질한데요. 그리고 이분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예요. 퍼펙트 스톰 나오고 고물가 고환율 나오고, 이거는 경제부총리. 그럼 경제부총리 갈 일이죠. 제가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UCLA 박사했어요. 뭐 좋아요. KDI 연구위원하고 좋아요. 뭐 한 20-30년 전에 했죠. 이렇게까지 크게 얘기할 건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주 전에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 고민은 했겠죠. 그건 충분히 많죠.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비상계엄 옹호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 지금 밝히는 게 낫죠. 왜 조금 있다가 밝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3주 전에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 그렇다고 장관 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그랬으면 하고 탈당부터 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둘 다 들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 예. 그 중구 성동을이 굉장히 괜찮은 지역구거든요. 한 2% 정도 졌을 거예요. 2.22%. 그렇죠. 예. 그 박성준 의원이 다음에도 3선 할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생각하면은 본인도 또, 야, 내가 지금 선거만 지난번 국회의원으로 4번을 떨어졌을 거야 아마. 본선부터 경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것 같은데, 청문회고 뭐고 간에 임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마 그걸 제일 신경 썼을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윤석열 정부 때 왜 총리 박영선, 뭐 양정철, 기용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랑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이제 바뀌었죠, 입장이 완전히. 그때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고, 그땐 뭐 지명까지는 안 됐고 그게 낭설인지 뭔지 막 넘어갔었는데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다가 자신의 지역구 중성동울과 관련된 민원을 서너 가지 가져와서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이 12월 29일이잖아요. 오늘 중성동을 당원 연수회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자기 당협에 행사가 있고,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도 부탁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축하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원 연수회는 당연히 취소가 됐겠죠.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출근했습니다. 절로.
그럼 그 당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당원 연수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축하 영상 찍어준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가 되는 거지요? 일단 거기는 사고 당협이에요 이제. 이 사고 당하게 되는 거고. 위원장이 제명됐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장관 인사검증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시작되는데 이거 국민님이 숨긴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이거 그냥 예비로 스페어로 이거 그냥 양쪽에 떡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좀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표 나면 이거야 뭐 이거야 제명하든 뭐, 뭐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이제. 예,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어제 주진우 의원 페이북을 보니까 글 싹 다 지웠습니다. 영상 싹 다 지웠습니다. 아 자기 거. 예,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초식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장관 후보자가 되든 뭐가 후보자가 되든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글들 이런 글들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다 정리를 하잖아요. 야 참. 가장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해운 전 의원이 항상 비판, 남에 대한 매서운 지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매섭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까? 특히 남에게. 자기 당 사람들에게도 많이 했었고 특히 상대방 당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른 건 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정책이냐? 포퓰리즘 정책이고 정책의 기본도 모른다. 그리고 무슨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싹 지웠어요. 지워도 뭐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그때마다 기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지운다고 없어집니까? 제가 이분을 처음 본 건 2007년에 처음 뵀는데 뭐 일을 좀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그럼 한 18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노무현 정부 마지막 경제부총리였던 오규. 그분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한다고 제가 좀 도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 종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런데 미국은 주별로 이렇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해운 의원과 지금의 이해운 의원을 동렬해 놓고 비교할 수가 없네요. 제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자꾸 나와요. 최근에 참 슬퍼요. 예. 자, 이해운 의원이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잠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거 때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지요. 소득주도 성장이 많은 국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잔뜩 갖게 했다가 이게 완전히 의미 없다. 이건 실패다라는 것을 안겨주고 결론이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또다시 하시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작년 3월 달인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의 포퓰리즘, 소득주도 성장이 포퓰리즘이다. 대표적인 형태다. 완전히 의미 없다. 이건 실패다. 이거 완전히 실패로 끝난 정책인데 뭐하러 하는 거냐. 이거 정말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이야. 난 이제 그 정부에 가가지고 이 포퓰리즘 대표적인 정책이고 소득주도 성장이 완전히 끝난 정책이고 완전히 끝난 얘기고 무책임한 생각인데 나는 거기 가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가서 난 이 정부의 예산을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내후년 예산을 가서 짜겠지. 음. 그럼 이제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는 항목에 돈을 막 꽂겠지 이제 정부 안으로. 막 꽂고 그다음에 막 돈 뿌리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하고 막 그러면서 또 내년 12월쯤에 난리가 한번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건 절대 경제를 좀먹고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경제학자 출신의 정치인인데 네? 자 아유 참 이게 참 정책이 바뀐 걸까요? 본인의 이제 생각이 바뀐 걸까요? 본인의 신정이 바뀐 걸까요? 본인의 정책에 대한 방향이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선거 4번 떨어서 그래요. 그게 답이야.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선거 4번 떨어졌나요?
자, 세 번 됐잖아요. 좋은 데서, 아주 좋은 데서. 된 다음에 자 봐요. 이번 2번 서초갑에서 된 다음에 그때 그 불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최규원 됐잖아요. 당에서. 근데 뺐지는 아니고 그 다음 20대 때는 정말 어렵게 조윤선 전 장관 이기고 서초에서 또 12표 차이로 이겼죠. 13표라고 나오는데 그게 환산표예요. 환산표. 환산해서 10,000표 중에 13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6년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 총선 때는 또 이제 물러나라 하니까 동대문에 가서 했잖아요. 장경태한테 졌죠. 장경태 초선을 만들었죠. 지금 뭐 물론 거의 어려운 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중성동을에 뒤늦게 와서 하경태, 하태경, 하경태가 장경태, 하태경. 그래가지고 또 해서 지고 그 사이에 충북지사 나가고 그 지고 또 충북지사 나가고 중간에 뭐 하고 서울시장 경선 또 나가고. 그러니까 4번 진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게 변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변심의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성동에서 돼서 4선이다. 당에 뭐 예를 들어 정책의장, 뭐 원내대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당 대표도 했어요. 그렇죠. 바른정당에서 네. 당 대표 있었죠. 네. 그러면 뭐라도 하시고 가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뭐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야 이거 참 뭐라 표현해야 되나 큰 한 이미지가 하나 형성이 돼버렸네요. 이해운 의원은. 아니 무슨 뭐 국무회의 영상을 유출한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해운 의원이요? 이해운 의원이 국무회의에 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농담. 뭐예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또 그 이해운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경선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경쟁 잡음이 많았었죠. 하태경 의원하고 경선을 치르는데 1차 경선이 있고 2차 경선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저하고 제가 강동구 갑에서 썸바디하고 경선을 하고 썸바디 누군지 알잖아요. 전모 씨. 네. 전두환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중성동으로 3인 경선을 했어요. 같은 날에 이틀 한다고 이틀. 근데 요쪽은 3인 경선이기 때문에 단순히 1등만 되면 안 되고 과반이 돼야 돼요. 맞아요. 50이 넘어야 이제 후보가 되는 거. 여기야 이제 뭐 둘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태경 저는 뭐 졌고 하태경이 이기긴 이겼는데 46대 29대 20 뭐 4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이영 장관이 3등, 이해운 의원이 2등, 하태경이 1등. 그럼 46대 29잖아요. 그렇죠. 두 분을 상대로 또 했다고 결선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46 받은 사람이 이길 거 아니에요. 했는데 뭐 50점 뭐 51대 49인가가 나왔대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25 중에 여기 25 중에 5가 일로 가고 20이 일로 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1대 4가 간 건 20. 그러니까 이영 의원을 찍었다고 하는 분이 이영 장관을 찍었다는 분들 중에 80%가 이해운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여성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정말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졌어.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전화를 돌려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맞냐? 당원과 민심 비율이 2대 8이에요. 2대 8. 이게 제대로 지켜졌으며 제대로 사람을 섞어서 전화를 돌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갖습니다. 제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여론조사 업체 16개인가를 섞어서 그중에 2개를 뽑아서 한 지역구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여기는 1번, 2번, 여기는 3번, 4번 이런 식으로. 예. 그럼 그 16개 중에 2개 업체 안에 들어간 그 업체가 이틀 동안에 1000개 샘플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500개. 그쵸? 그러니까 250개씩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걸 받냔 말이지, 그거를. 그 조그만 지역구에서 강동구 갑에 예를 들어 동이 10개 있어. 거기서 하루에 250개를 완벽한 답을 받아야 돼, 전화로. 당원이 그럼 20%니까 50개. 200개는 일반.
당원이 아닌 사람, 저 당원이 아닌데 한 사람에게 200개를 하루에 받아야 돼. 하나 업체가 전화를 걸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전화를 어떻게 걸었는지, 뭐에 의해서 걸었는지도 몰라요. 당에서는. 그냥 숫자만 하고 거의 안 알려주고 돈만 한 3천만 날렸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태규 의원은 굉장히 극적인 결과가 나온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해운 의원이랑 뭐 이영 의원이 무슨 자매도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이해운 의원이 갑자기 중성동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모 의원의 이름이 나와요. 그건 거의 팩트에 가까워. 본인이 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절로 갔어. 지금은 같이, 절로 갔어. 그러니까 같이 그때 바른정당에 같이 있었던 의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강원도에 계신 분이죠. 그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원을 통해서 중성동을에 갔다고. 그 의원을 통해서 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후보는 됐으나 떨어졌어. 오케이. 근데 또 일로 갔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선거 4번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뭐가 되려고. 뭘 하려고가 아니고 뭐가 되려고. 정치를 하는데 내가 공공선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무슨 배지를 달거나 장관 이거를 머리에 쓰거나 그러려고 한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떨어진 다음에 4번을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허전하잖아. 이거 계속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해운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겠죠. 경선 과정에 문제가 알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았고 그 관련돼서 금품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과거에 바른미래당 대표할 때도 백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 백을 준 사람도 방금 얘기한 그 의원 중성동을에 가도록 한 그 의원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고. 참 이거 말을 못하겠네. 왜냐 법이 생겼잖아. 무슨 허위 정보 뭐 처벌법.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제가 팔로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 내용까지만 저는 받았죠. 알고 있습니다. 받았죠. 자, 뭐 얘기가 그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해운 지명자가 보니까 최근에 또 보니까 또 뭐 서울시 원내외 당협위원장 또 공동 명의로 지방선거자 경선 투표 70% 그 하자는 거 이것도 반대하는 입장도 되고 본인이 뭐 장관 갈 사람이 뭐 남의 당 얘기에 뭐 신경을 씁니까 또 할 건 다 했네요. 다 했다니까. 할 건 다 했네.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양쪽 손에 그냥 떡을 다 쥐고 들어가지고 혹시 못 갈 수 있으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인사라는 게 아무리 청와대에서 지명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발표할 때까지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제 발표 나는 거 볼 때까지는 연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허전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딱 나오는 순간 뭐 제명을 하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오늘 저렇게 웃고 나오시는 거 보면 2007년에 이제 이해운 의원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저는 증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지금 배신자다, 아주 극렬하게 지금 막 이 토로를 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여당은 어떠느냐? 여당의 반응은 어떨까? 여당의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이해운 지명자가 과연 정상적으로 정말로 최종적으로 이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내각에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밑작업으로 생각해서 여론을 한번 보기 위한 용도라면 장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과연 어떤 톤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것이냐
그걸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보고 있다. 어준 김어준 씨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그쪽은 이제 그쪽 반응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잘 되면 그 다음 순서 누구 있는데 대통령이 암시를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내각에 빈자리가 하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비어 있는데 부산 출신 인재를 네, 하겠다. 그 부산에 이제 육선 하고 계신 분 이름이 나오니까 경태형. 예, 이름이 나오니까. 근데 그분은 나온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쪽에서 보자는 거죠. 그쪽에서 영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렇지.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아니 그 저는 민주당 인사한테 들었어요. 영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경태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짜 조경태 의원은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네? 속마음을 알 수 없죠. 겉으로는. 아니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아 진짜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예, 겉으로는 핵심어는 겉으로는. 왜냐하면 물어보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지. 무슨 소리 네.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 당에 와서 지금 당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좀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반응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지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거지. 정치가 명분이니까 그 명분 없는 일을 안 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분 때문에 민주당에서 삼선하고 저희 당 오셔서 삼선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개혁을 봅니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 네. 안착한다, 임명된다, 안 된다. 그냥 지금으로서 음. 안 될 것 같아요. 이혜원 의원은. 저도 안 될 거로 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처음에 첫 출근하고 청문회 준비할 때 다 웃지. 그러다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당에서 벼르고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 이혜원 의원을 지킬 만한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다 원수들이에요. 예?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혜원 의원을 다 원수로 보죠. 뭐가? 사이 좋은 의원들이 없어요. 국민의힘엔 있나요? 국민의힘도 없죠. 제가 사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과 통화를 해봤거든요. 하셨겠지. 알터니가 빠졌다. 아팠어?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가 몇 분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야 이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하다. 이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더니 제가 유도 질문을 했죠. 유도 질문을 했지. 그래도 차라리 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가시는 것도 뭐 꼭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알터니가 빠진 것도 있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그쪽 집 분란 내주면 좋지. 또. 응? 이게 저는 최근에 기억하는 건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의 정책본부장이 가면 그러셨을걸요? 네, 열심히 도왔죠. 그게 안 되잖아. 제가 방송 때문에 어디 한강변에 이렇게 쭉 강변북로 타다가 전화가 오랜만에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잘 봐달라 너무 뭐 친한 게 그러지 마 뭐 이러고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야? 김문수 후보는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문수 후보님 별 생각 없으실 거예요. 그 생각하지. 김문수 후보님 누가 날 도왔는지도 잘 지금 별로 이제 관심 없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고 도대체 이게. 그냥 왔다가 다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 무상하다. 얼마 전에 그저께 강적들에 홍준표 대표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분도 거의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다 삐삐삐삐고 다 그냥 다 뭐 갸는 뭐 어쩌고 저쩌고 갸라고 그러더라고. 다시 돌아와서 저도 이혜훈 기획예술처 장관 지명자 뭐 후보자는 아니죠. 지명자 후보자 뭐 명칭이야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법적 의미가 또 다릅니다만 일단 지명자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 지명자 저는 순항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뭐 청문회를 뭐 청문회 만 일단 딱 거치고 난 다음에 임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 후폭풍을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 좀 듣고 싶고 뭐 들을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청문회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뭐 했고 이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비리 같은 거.
김병기 덮으려고 이혜훈 의원을 지명했다고 보진 않아요. 이거는 3주 전이니까. 근데 비슷한 게 막 많잖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경선 과정에서 그런 거에다가 뭘 받았네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뭐 지금 누구를 뒷조사를 해가지고 누구를 폄하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국회 출입 오래 했잖아요. 그 이혜훈 의원님하고도 조금 관계가 좀 있어요. 근데 이혜훈 의원님이 그렇게 보좌진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바꿔. 그래서 많이 바꾸는 분 넘버 원, 투 중에 많이 근데 있었지. 제가 무슨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좌진들을 대하는 이혜훈 의원님의 그 모습을 보잖아요. 자애롭지 않아요. 자애롭지 않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 보좌진 분들이 항상 저를 보면서 기자님 힘들어요. 보좌님, 기자님께서 의원님한테 꼭 요거는 어떻게 좀 그리고 제가 뭔 기사를 쓰면 꼭 전화가 와요. 보좌관께서 기자님 정말 죄송한데 바꿔주세요. 요거 좀 제발 요 토시 하나 좀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솔직히 얘기해서 토시 하나 좀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데 요거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이제 하게 돼요. 본인 입장에서 내 기사가 내가 한 말이랑 다르게 이러면 돼 이제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사에 그 들어가 있는 말의 그 단어와 이 문장 뭐 길어야 뭐 한두 줄일 텐데 그거를 인식하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냐를 전 생각해 보거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 내 기사가 이렇게 썼는데 당신 기사도 모르고 나 기사 하나만 쓰면 어떻게 이러거든요. 근데 잘 제가 생각해 보면 가끔 저도 못 볼 때가 있어. 저도.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평범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50대 중년 여성은 이걸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유통되는 그 정보 때문에 그걸 고쳐달라는데 웃기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고 안 보지. 옛날 신문처럼 아침 신문, 점심에도 읽다가 저녁에도 신문 갖고 와봐 다시 읽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미 나갔으면. 근데 거기에 목을 메고 고쳐줄 때까지. 제일 황당했던 때가 뭐였냐면 힘들어. 대단한 것도 아니야. 제목 제가 동아일보 쓸 때였는데 제목이었는데 이혜훈 뭐 어떤 의원 그 두 의원의 이름을 제목에 딱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였어. 이혜훈 뭐 조윤선 딱딱딱 누구 뭐 했다 이런 거였는데 이혜훈이 뒤에 나왔어? 이혜훈이 뒤로 넣었거든요. 그거 안 되지. 전화 와가지고 안 되지. 왜 내가 뒤에 가 있냐면서 누구랑 그랬냐는 거야. 조윤선? 조윤선 가나다 순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되지. 난리가 나가지고 막 안 되지. 결국은 그래가지고 바꿔줄 수가 없는데 판까지 해가지고 판이 나갔는데 인터넷도 아니야. 이럴 수 있냐. 신문 판이 나가가지고 활자화돼서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 경선 때인가 보다. 16년도. 아니에요. 경선도 아니에요. 나 이러고 그때 눈물이 났었는데 얼마나 후달려가지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 청문회 했잖아요. 청문회. 그때 조윤선 당시 여가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왔는데 이혜훈 의원이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됐지.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너무 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김현미 의원인가 그분이 좀 서영교 의원이랑 그만 좀 해. 우리가 할 말을 당신이 하면 어떻게 해. 라고까지 했어. 너무 세게 하니까. 그렇죠. 무섭게. 왜냐하면 경선 때 붙었고 막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되게 조용하고 학구적이신 분인데. 그건 사생활인데 뭘 남편 얘기를 해? 뭐 남편 잘 알아요? 네? 그렇게 잘 알아요? 몰라요. 근데 뭘?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사생활은 저는 얘기 안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 가셨어야 돼. 갈 거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열정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본인의 그 홍보와 본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정책처 이 장관 기획선처 장관 이 자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본인이 그걸 딱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 청문위원회 진짜 저희 당이 좀 전력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진짜 당에서 제일 센 분들로만 해가지고 쫙 할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만 쭉 그냥 읊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를 감당이 되나? 감당 안 되죠. 아, 그래서 장관이 되면은 그게 좋은가? 좋으니까 하겠죠. 싫으면 왜 해요? 좋으면 하겠죠. 장관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니까요. 저는 모르죠. 장관 하고 싶어요? 예? 장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승진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그게 뭐 이렇게 죽고 사는 일인가? 야, 힘들다. 자, 지금 좋아요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윤희석 선임 대변인 오늘 나오셨는데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2번 안 되고요. 한 번을 꼭 빨리 말씀하세요. 예, 2번 누르면 다시 백도가 돼요. 그러니까 홀수로 거기를 손 요거를 홀수로 이렇게 하얗게 채워지는 거 그게 누른 거예요. 재밌다고 하다 보면은 원래 뭐인지 몰라 내가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 제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백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뭐지? 이해훈 장관처럼 막 바뀌더라고. 거기 나빠요도 있잖아 이거. 나빠요 됩니다. 좋아요로 해주세요.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고맙습니다. 이제 새해 뵙겠네요. 새해. 그러네요. 예. 아유 새해 참 만수무강하시고 정말 새해. 예, 예. 반갑구만 뭐 이거 하는 겁니까? 새해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예. 올 한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최다 출연자 감사합니다.